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는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열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미기팅 방식, 뉴트로 빔 인젝션 방식, 그 다음에 RF 웨이브를 이용한, 레조넌스를 이용한 가열 방식에 대해 살펴봤었죠. 자, 그 중에서 특히 RF 웨이브를 사용한 방식에서는 ICRH, 로우 하이브리드, ECRH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DT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알파 파티클에 의한 히팅에 대한 방식도 살펴봤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플라즈마와 월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플라즈마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를 가두고 있는 월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플라즈마와 월, 백큐ම් 베셀의 월과는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임퓨리티들이, 불순물들이 플라즈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카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자기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자들이, 플라즈마 입자들이 랜덤 모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장을 걸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장을 걸게 되면 입자들이 자기장 라인을 따라서 자이로 모션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입자들이 랜덤하게 벽을 때리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겠죠. 물론 충돌에 의해서 입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벽을 때릴 수가 있겠죠. 또한 터블런스와 같은 다양한 트랜스포트 현상에 의해서 입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또한 벽을 때리면서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입자가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이제 전달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입자와 또는 레디에이션의 다양한 에너지 플럭스나 파티클 플럭스가 우월에 데미지를 가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월 표면으로 가게 되는 플럭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플럭스가 사실 이 플라즈마를 바라보고 있는 월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티클 플럭스가 되겠죠. 입자들이 직접 플럭스가 돼서 가는 거죠. 파티클 플럭스. 그럼 다양한 입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온도 가고요. 일렉트론도 가고 뉴트럴 파티클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핵융합 DT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중성자도 가게 되겠죠. 자,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 같은 경우는 퓨얼 아이온이 일반적으로 가게 되겠죠. 핵융합의 연료가 되는, 예를 들면 중수소, 삼중수소, 하이드로전 이런 게 되겠죠. 얘네가 이제 디퓨전해 나가면서 확산해 나가면서 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레디언트 N이 있을 경우에 이제 확산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물론 터블런스 같은 현상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임퓨리티 입자들이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퓨얼이 아니고요. 불순물이 되는 거죠. 이 불순물은 어디서 왔느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의 물질이 됩니다. 플라즈마와 월 간에 서로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또는 스스로 에너지를 얻게 돼가지고 나오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따라서 이런 월 머티리얼들에서 나오게 되는 임퓨리티들, 그 다음에 챔버 안에 이미 어떤 리지듀얼 가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잔여의 어떤 가스들, 표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흡착됐다 다시 떨어져 나온 이런 가스 입자들이, 리지듀얼 가스들이 챔버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백큐ම් 베슬 안에. 이것들이 다시 확산돼가지고 이동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뉴트로빔 인젝션이나 아이온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히팅과 같은 이런 가열이 이루어지면 이제 에너지틱 아이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에너지 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뉴트로빔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뭐 100kilo 일렉트론 볼트의 뉴트로빔을 넣게 되면 이게 차지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100kilo 일렉트론 볼트짜리 아이온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온들이 바로 벽으로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에너제틱 아이온들이 벽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T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알파 파티클도 있죠. 알파 파티클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3.5 메가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또한 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에너지를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이런 알파 파티클들이나 에너제틱 아이온들이 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온들이 벽으로 갈 수 있겠다. 벽으로 가서 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플라즈마 전자들도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벽으로 갈 수 있겠고요. 또는 런어웨이 일렉트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디스럽션, 플라즈마 불안정성에서 나왔었죠. 런어웨이 일렉트론. 물론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디스럽션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나 다양한 생길 수가 있는데요. 플라즈마 밀도가 낮거나. 그러면 얘네가 전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외부에서 걸어준
이 볼티지에서 계속 가속을 하게 되는 거죠. 폭주전자. 더 에너지를 얻게 되면 충돌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럼 더욱더 가속되고, 계속 폭주하게 되는 이런 전자들이 벽으로 가서 벽을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플럭스가 있을 수 있겠죠. 뉴트럴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에서 입자들이 와가지고 벽을 때리고 그럼 벽에서 다시 뭔가 뉴트럴이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리사이클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뉴트럴 입자들이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벽으로는 이런 리사이클링에서 나왔던 뉴트럴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 빔 인젝션을 통해서 이제 뉴트럴 빔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플라즈마와 인터랙션 하지 않고 바로 뉴트럴 빔이 그대로 벽으로 와서 때릴 수도 있겠죠. 샤인스루에 해당됩니다. 이런 뉴트럴들. 그래서 다양한 뉴트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벽 근처에서 이런 리사이클링한 뉴트럴이나 그 다음에 엠베에서 난 뉴트럴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이 뉴트론 이 벽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파티클 플럭스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에너지 플럭스도 있습니다. 파티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 레디에이션 에너지, 그리고 또한 히트 컨덕션에 의해서 에너지들이 갈 수가 있죠. 에너지 플럭스가 가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인데요. 이런 파티클 에너지 플럭스와 히트 컨덕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에너지와 히트 컨덕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파티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입자가 직접 가서 때려가지고 전달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히트 컨덕션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동하지 않더라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는 경우죠. 자, 예를 들면 쉽게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의 크레이들이죠. 보시면 입자가 움직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금속 입자에서 금속을 살펴보시면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제 파티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말한 거는 일반적으로 파티클 직접 가서 때리게 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톤 플럭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포톤은 플럭스는 기본적으로 레디에이션을 이야기하겠죠.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내부에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가 레디에이션으로 변환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레디에이션들이 바로 나오는 게 결국 포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게 바로 이 레디에이션 바로 포톤 플럭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핵융합 플라즈마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플럭스가 레디에이션이 존재합니다. 브렘스-라롱 레디에이션, 그다음에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 임퓨리티 라인 레디에이션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레디에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플럭스, 플라즈마 월로 가는 플라즈마 표면, 플라즈마를 마주보고 있는 벽의 표면으로 가는 플럭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파티클 플럭스, 에너지 플럭스, 포톤 플럭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포톤 플럭스에 해당되는 이 레디에이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디에이션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5장에서 핵융합 로우가 만족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다양한 이그니션 컨디션, 브레이크 이븐 컨디션 같은 거 유도할 때 이 레디에이션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브렘스-스트라울롱 레디에이션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렘스는 이게 독일어입니다. 독일에서 브렘스는 브레이크라는 뜻이고요. 스트라울롱은 어떤 레디에이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레디에이션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브렘스-라롱 레디에이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차지드 파티클이 가속되거나 감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바로 브렘스-라롱 레디에이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프로톤이 있고요. 아이온이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쿨롱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궤도를 바꾸게 되겠죠. 자, 이러면서 레디에이션을 내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브렘스-라롱의 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자가 가다 보면 이렇게 오다가 꺾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자, 이거 동일한 상황이죠. 거의. 그러면서 레디에이션을 발생하게 되는 거. 포톤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브렘스-라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가 이제 훨씬 전자에 비해서 크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프로톤의 매스는 전자의 1836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같은 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는 일렉트론이 아이온과 충돌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보신 게 일렉트론이 아이온과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플라즈마에서 충돌은 직접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서로 쿨롱 힘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거나 밀어지는, 서로 밀어내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콜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닿지 않아도 이게 콜리전이 됩니다. 직접 닿게 되면, 특히 아이온과 아이온이 직접 닿게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보통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실 이 쿨롱 힘을 이기고 서로 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직접 닿진 않지만 궤적이 꺾이게 되는 이런 상황도 전부 다 플라즈마에서는 콜리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렉트론과 일렉트론도 물론 콜리전을 할 수 있겠죠. 아이온과 아이온도 서로 콜리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럴 경우 서로 이제 밀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청력에 의해서. 자, 이럴 경우에는 레디에이션 필드를 계산해 보면 사실 서로 캔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브렘스-라알렁에서 발생하는 레디에이션은 엑스레이 레인지로 나타나는데요. 파장은 보통 10의-9승 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레디에이션으로 플라즈마에서 쉽게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브렘스-라알렁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고전역학적으로도 일단 뭐 계산할 수 있고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브렘스-라알렁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6 곱하기 10의-38승의 아이언의 덴시티 곱하기 일렉트론의 덴시티 그리고 G의 제곱 effective 아이언 차지입니다. 평균 그냥 아이언 차지가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루트 K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일렉트론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온과 일렉트론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임퓨리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곱입니다. 따라서 그냥 하이드로젠 계열은 이게 1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제곱에 비례해서 브렘스-라알렁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라즈마가 월과 인터랙션을 해서 임퓨리티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은 레디에이션이 나와서 플라즈마는 에너지를 잃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인데요.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전자 아이온이 다 돌지만 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 센트리피탈 엑셀러레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입니다. 자, 빙글빙글 돌면서 구심력이 생겼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레디에이션이 바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내고 있죠. 이런 경우를 바로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마찬가지로 브렘스-라알렁 레디에이션과 마찬가지로 아이온에 의한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에 비해서 훨씬 이제 질량이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파인프라레드 레디에이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외선이죠. 적외선 영역되고요. 람다는 한 10^-3승에서 10^-4승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은 흥미롭게도 부분적으로 이제 플라즈마에 다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레디에이션이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월 있죠. 이 월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반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플라즈마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띨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트론 네트로 나타나게 된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23 곱하기 10^-20승 곱하기 일렉트론의 밀도 자기장의 제곱 KTE 프사이가 있습니다. 자, 이 프사이는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시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되면 벽에 의해서 반사되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오메트릭 효과를 바로 이 프사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월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자의 밀도가 커질수록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겠고 자기장이 커지면 클수록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너무 커져도 안 되겠죠. 자기장이 너무 커지면 이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많이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레디에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시면 브램스탈론 레디에이션 루트 T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T의 1승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이 브램스탈론 레디에이션보다 더 많이 우세하겠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레디에이션입니다. 세 번째, 레디에이션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브램스탈론 레디에이션, 그다음 사이클로트론 레디에이션을 살펴봤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라인 레디에이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퓨리티 라인 레디에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경우는 일렉트론과 이제 콜리전을 하게 되면 아이언이 임퓨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임퓨리티 아이언이 있을 때 전자와 충돌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익사이테이션이 된다든지 또는 이온화가 된다든지 나타날 때 그때 레디에이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 현상인데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어떤 임퓨리티 아이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G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자를 꽉 만나게 되면 익사이테이션이 되죠. 익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안정화 상태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러면서 A절의 원래 상태와 그 다음에 감마를 내게 되는 거죠. 감마. 어떤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레디에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곱하기 NG, NE, G의 4승, 루트 T로 표현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브램스탈롱 레디에이션과 동일하게 이런 일렉트론 온도의 이제 루트 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자와 그 다음에 임퓨리티가 서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임퓨리티 아이온의 밀도가 클수록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전자의 밀도가 클수록 많이 나타나겠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G의 4승에 비례한다. 자, 임퓨리티 아이온의 차지의 4승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퓨리티가 특히 하이 G 임퓨리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더 많은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디에이션에서 템퍼레처나 이런 차지를 잘 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G를 낮춰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임퓨리티를 가능한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플럭스들이 플라즈마 월로 오게 되는데요. 레디에이션을 비롯해서 또는 뭐 또 파티클 플럭스, 에너지 플럭스, 포톤 플럭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매우 트랜지언트하게 매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플럭스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트랜지언트 플럭스 엑스커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플라즈마 인스테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플럭스를 월에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름이죠. 이게 Z장치입니다. Z장치에서 엘름이 없을 경우 에지 로컬라이즈드 모드 우리가 배웠죠. 플라즈마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붕괴하는 이런 현상,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필링, 볼로닝 모드 타입의 불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입 1 엘름 같은 경우는요. 그럼 엘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전히 필드 라인이 다이버트의 타겟에 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고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이게 엘름이 발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은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D알파도 그 중에 하나죠. D알파 시그널을 보시게 되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한 번씩 땅땅 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때릴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플라즈마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지금 벽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레디에이션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D알파 시그널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냥 발머 계열인데요. 그러니까 3번에서 2번으로 에너지 주니까 바뀌면서 나오게 되는 에너지가 하이드로전에서요.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이 D알파 시그널입니다. 자, 이런 시그널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언트한 플럭스는 우리가 엘름과 같은 불안정성이 생길 때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벽으로 가게 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디스럽션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죠. 디스럽션은 이보다 훨씬 더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플라즈마의 벽으로 가해지게 되겠죠. 이런 것도 트랜지언트 플럭스 엑스커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엘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가 엘름을 제어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번쩍번쩍 이때마다 지금 계속 디알파 시그널을 보이죠? 번쩍번쩍 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어하게 되면 자, 코일을 통해서 제어하게 되면 이제 깨끗해지죠.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레디에이션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엘름이 한 번씩 터지면 굉장히 많은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름이 없어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필드 라인을 따라서 이제 이온 입자들이 플라즈마 입자들이 이동을 해서 다이버터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또는 벽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입자들과 반응을 해서 레디에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로컬라이즈드 돼서 플럭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그랬던 굉장히 시간으로 굉장히 트랜지언트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플라즈마 불안정성에서 높은 플럭스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간 개념으로 가서 아주 뭐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로컬하게 플럭스가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패스트 파티클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트로 빔 인젝션이라든지 또는 ICRH를 통해 가지고 아이언들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로컬하게 때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경우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핫스팟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요. 자, 이런 경우들이 바로 패스트 아이언들이 와서 꽝 때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이 경우는 특히 뉴트로빔 인젝션을 쏘아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뉴트로빔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차지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뉴트럴 빔들이 이제 아이언 빔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패스트 아이언,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아이언들이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이로 모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자이로 모션.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라몰 레디어스예요. 자이로 모션 할 때 반경이었죠. P큐브는 MV입니다. 자, 그런데 MBI에서 들어온 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벨로시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게 크기 때문에 라몰 레디어스가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기면 처음에 이 오빗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벽을 꽝 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핫스팟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오빗 로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패스트 아이언들이 굉장히 오빗이 크기 때문에 가서 벽을 꽝 때리는 거.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런어웨이 일렉트론.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볼티지에 따라서 에너지를 계속 얻어가지고 벽을 꽝 때려버리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Z였고요. 여기는 토우스프라 장치인데요. 보시면 이런 지렁이들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는 색깔도 변하고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잘 보이네요. 자, 이런 현상들. 자, 안테나에 우리가 가열해 주려고 안테나를 집어넣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플라즈마를 가열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브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안테나를 집어넣는데 안테나가 다 이렇게 보시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ICRH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사이클들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틱 아이언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플럭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플럭스가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월로 가해진다. 파티클 플럭스, 에너지 플럭스, 포톤 플럭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게 국부적으로 가기도 하고 매우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가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런 플럭스가 가게 되면 월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H모드를 얻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터뷸런스를 스테빌라이즈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K-스타 4202번 샷 플라즈마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디에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죠. 플라즈마와 월과 인터랙션이 있고 그런 인터랙션에 의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UFO들이 날아다니죠. 막 날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K-스타의 월이 완전히 준비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플라즈마가 이렇게 형상 정말 예쁘게 만들어지면
UFO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H모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엘름이 생기는 걸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플라즈마의 월 간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모드를 만들 때도 이렇게 플라즈마가 깨끗해야지 H모드가 잘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가능한 임퓨리티가 들어오지 않게끔 만드는 게 또 우리가 행정로를 성공적으로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플라즈마고 이게 월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튕겨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반사,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백스캐터링 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그냥 튕겨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어섭션이나 디섭션이 있습니다. 증착되거나 흡착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튕겨나가기도 하고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벽에. 피지컬 스퍼터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로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제가 들 텐데 이로전 현상입니다. 와서 때렸는데 뭔가가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는 케미컬 스퍼터링. 뭐 화학적으로 이제 뭔가가 새로운 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베이포라이제이션이나 멜팅. 기화가 돼버리기도 하고요. 뭐 베이포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또 녹아버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블리스터링과 플레이킹. 이게 뭐 수포같이 우리 화상 입으면 이게 피부에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어떤 수포 같은 기포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표면에. 그래서 플레이킹, 바삭 깨져버리기도 하고요.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상에서 전자가 표면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13회부짜리 뉴트론이 생긴다고 그랬죠. DT 반응을 통하면 뉴트론이 발생하는데 이 뉴트론이 와서 벽을 때리게 되면 재료에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뮤테이션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핵 변화를 시켜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뉴트론에 의한 어떤 데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스트 포메이션. 플라즈마에는 별게 다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톱날도 들어있고 뭐 생선뼈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방금 같은 UFO도 막 다니는데 먼지도 있어요. 먼지. 이 먼지가 당연히 우리가 플라즈마를 운전하기 전에 토카막을 운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를 하겠죠. 진공 상태도 잡고.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더스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더스트 형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들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 굉장히 많은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이 생기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벽을 변화를 시키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파티클과 이제 포톤 플럭스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에 의해서 결국은 임퓨리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런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임퓨리티가 결국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임퓨리티가 플라즈마로 들어가면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DT 연료가 희석되기도 하고 레디에이션을 통해서 플라즈마 에너지를 잃어버리기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와서 그냥 튕겨서 나간다. 이렇게 막 튕겨 나가겠죠. 그런데 이런 그다지 흥미롭진 않고요. 그냥 튕겨 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섭션과 디섭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에 이 어떤 리지듀얼한 쿨러 가스들이 임플란트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에 이제 어떤 가스들이 그냥 온도가 낮은 가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룸 템퍼레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런 가스들이 있다가 얘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가스들이 안에 차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기도 하죠. 벽에. 자, 왜냐면 벽이 우리가 그냥 눈에 볼 때는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원자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라티스 구조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벽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튀어나오는 상황들이 바로 어섭션이나 디소션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피지컬 스퍼터링인데 이거 이로전에 해당되는 현상인데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입자가 M1이라는 입자, 플라즈마 입자라고 말씀드렸겠는데 얘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꽝 충돌을 했네요. 여기 있는 입자와 충돌을 했어요. 아톰과. 그 다음 또 충돌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이쪽으로 또 이동을 했어요. 빨간색 이렇게 이동했는데 얘가 뒤에서 꽝 때려버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얘 하나가 사라지고 얘가 튀어나오게 된 거죠. 까만색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티스 아톰에 있는 애를 충돌을 하게 되면서 뭔가 파티클이 튀어나오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피지컬 스퍼터링입니다. 튀어나오는 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온도 에너지가 좀 더 낮겠죠. 얘가 충돌해서 밀어낸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쩔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 바인딩 에너지가 있겠죠. 얘가 여기에 이 라티스 구조에 바인딩에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큰 에너지가 사실 가해져야지 이거 튕겨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서페이스 바인딩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주어질 경우에 파티클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퍼트링, 피지컬 스퍼트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존재하겠죠. 그래야지만 바인딩 에너지를 끊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현상은 우리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 데가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굴러 들어왔죠, 얘가. 근데 박힌 돌을 꽝 빼냈네요. 이게 바로 피지컬 스퍼터링. 영어로 하면 bad money drives out good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지컬 스퍼터링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번 실험과 이제 이론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피지컬 스퍼터링 이제 이로전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텅스텐의 경우, 자, 보시면 이 심볼들로 표현된 게 실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으로 표현된 게 바로 이론에 대한 결과입니다. 피지컬 스퍼터링에 대한 이론적인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이 텅스텐 아주 잘 맞죠? 실험과 이론이 아주 잘 예측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스퍼터링 일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고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텅스텐은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 여기 까만색 베릴륨도 보시면 잘 맞죠? 자, 잘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카본을 살펴보시면 카본은 실험 결과는 이렇게 여기서 점점 올라가요. 이상하게 반대로. 다른 건 다 떨어지죠. 텅스텐, 베릴륨은 떨어지는데 카본은 실험 결과 올라가요. 근데 이론 값은 또 떨어진 걸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레벨이 100 일렉트론 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가 높으면 오면 정말 잘 빼내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잘 맞는데 에너지가 이게 낮을 경우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물론 이 에너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빠져나갈 것이냐를 나타내는 스퍼터링 일드는 물론 이 바인딩 에너지나 다양한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본 같은 경우는 실험과 그 다음에 이론이 로우 에너지 레벨에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여기 있길래 맞지 않는 건가? 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케미컬 이로전입니다. 자, 케미컬 스퍼터링. 피지컬 스퍼터링 이외에도 또한 케미컬 스퍼터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케미컬 스퍼터링은 무엇인가? 이거는 타겟 아톰과 그 플라즈마 이온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인스턴트 프로젝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얘네와 타겟 아톰, 월에 있는 아톰 간에 이제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애랑 여기 있는 월의 입자 간에 서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림들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토스프라 장치인데 프랑스에 있는 장치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쁜 색깔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있네요. 또 이런 색깔도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케미컬 컴파운드가 형성이 돼서 나온 색깔들입니다. 새로운 뭔가가 그러니까 표면을 덮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닌데,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케미컬 스퍼터링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뭐 아까 CH 계열이 바로 이제 케미컬 스퍼터링에서 나타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이드로전 계열과 카본 이온을 만나면 CH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형태를 만드는 게 케미컬 스퍼터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베이퍼라이제이션과 멜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isruptive instability, 디스럽션이 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벽에 굉장한 서멀 쇼크가 가해지겠죠. 그 플라즈마 에너지가 벽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스폴링이라든지 또는 크래킹, 멜팅, 이베포레이션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화가 되거나 녹거나 이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블리스터링과 플레이킹인데요. 말씀드린 블리스터링은 뭔가 기포가 올라오는 거죠. 가스 버블이 표면에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두께는 마이크로 미터 정도 되겠고요. 그런 게 생기죠.
예를 들면 헬륨 같은 게 이제 표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플래킹인데요. 이런 블리스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 텐데 그게 파삭 깨져버리는 상황.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터를 스트레스를 받거나 서페이스 레이어가 깨지거나 하면서 이런 블리스터가 이제 깨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래킹입니다. 보시면 이런데 막 깨져 있어요. 잘 보시면 이런데 막 보시면 이런데 깨져 있죠. 뭐 튀어나와 있고 그게 깨지고 하는 이런 게 바로 플래킹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 위에도 일렉트론 에미션, 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운 바들이 있습니다. 포토엘렉트릭에 의해서 또는 서미오닉, 광전 효과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었죠. 이걸로 노벨상 받았죠. 이제 광전 효과라든지 열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든지, 서미오닉에 의해서 나온다든지, 엑스레이를 받아서 나온다든지, 또는 세컨드리 에미션, 두 번째로 튀어나오고요. 전자가 들어가서 또 하나 튀어나오게 만드는 현상들. 이런 다양한 현상에 의해서 전자가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레디션 데미지랑 이제 13회 뉴트론에 의한 트랜스미테이션인데 핵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가 와서 꽝 때리게 되면요. 나우 컨틀루전 하게 되면 인터스티셜이나 뭐 스파이크스나 보이드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뉴트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은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라티스 격자 구조가 있겠죠, 재료에. 그럼 그 뉴트론이 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든지, 하나를 밀어내고 자기를 차지한다든지, 중간에 위치하게 돼버린다든지, 하나를 라티스에 이제 예쁘게 원자들이 구성해야 되는데 떼어내버리고 구멍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전체가 변형을 이루게 만들다든지, 이런 충돌을 통해서 뉴트론이 다양하게 이 구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해당되는 거겠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론을 캡처하는 반응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트론을 캡처하게 되면 거기 있는 재료가 뉴트론을 원자에게 가져버리는 거예요. 뉴트론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트론 가져가면서 프로톤을 발생시키죠, 대신. 또는 뉴트론을 가져가면서 알파 파티클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트론을 가져가면서 원자에게 프로톤과 알파 파티클을 내게 되죠. 근데 이 프로톤과 알파가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기체니까 재료 안에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트랜스포트를 해나가가지고 표면으로 모이게 되면 이제 월에서 스웰링,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월에 뭐 레디에이션 데미지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손상이 되면 그런 임퓨리티들이 플라즈마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트론은 이런 컬리전에 의해서 격자 구조를 바꿔버리는 현상이나 또는 핵 변환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다음번 시간 때 핵력 기초 에서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현상은 더스트 포메이션인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플라즈마 내부에 이런 먼지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스트는 이터에서 정의하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파티클이나 데브리스, 어떤 조각들, 파편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걔가 입자가 대강 사이즈가 10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이런 솔리드 파티클이나 데브리스를 더스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더스트는 생기느냐? 그러면 청소를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경우는 PWI, 플라즈마 월 인터랙션이나 또는 이 에지 플라즈마에서의 볼륨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이 더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지 플라즈마랑 이렇게 다양하게 월 근처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이프티와 오퍼레이셔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더스트라는 입자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트리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듀트륨 플라즈마잖아요. 리터나 그다음 핵용로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더스트 입자에 트리튬이 포함되게 되면 삼중수소는 반감기를 가지고 분기하는 수소의 동위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에너지를 내게 되죠. 레디에이션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스트 입자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게 되면 여기서 계속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더스트 입자가 숨어있게 되면 여기서 굉장한 레디에이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상을 입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이프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오퍼레이셔널 이슈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더스트 입자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Z 장치에서 IR 카메라로 이제 본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메이저 디스럽션 이후에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보신 바가 있어요. 보시면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얀색 입자들로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막 쏟아지죠? 저 보시면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꽝 때리는 디스럽션 생겼더니 뭔가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더라.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뭐 떨어져 나오죠? 하얀색들. 자, 이걸 더스트 입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쪽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여기도 이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입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굴러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스트 입자들인데요. 막 굴러다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아래 보이시죠? 뭔가가 막 튕겨 다니죠. 여기. 자, 다시 돌아오기도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돌아다니죠? 꽝 깨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튕겨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쪽에서. 자, 이게 바로 이제 더스트 입자들인데요. 이런 더스트 입자들이 있고 이제 삼중수소 때문에 이런 입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세이프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더스트 입자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모빌라이즈드,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입자들이에요. 토스프레스에 보내는 돌아다니는 입자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TM 같은 거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양한 입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노파티클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도 이렇게 있죠. 굉장히 구형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치들에서 지금 살펴본 건데요. 토스프라 장치, 그리고 Z 장치, K-스타 장치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더스트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턱구멍 내에 존재할 수 있고 이게 또한 세이프티 이슈를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